안녕하세요. 권희원입니다. 오늘 3월 2일 수요일 배터리 주요 마감 뉴스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먼저 시황을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는 플러스 0.16, 코스닥은 플러스 1.63%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.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3월 1일 저희 휴장 때 테슬라와 전기차주들이 워낙 그 전체적인 러시아 영향도 있었고 이제 테슬라 공장 베를린 공장 이슈도 있었고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점점 처음에는 좀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워낙 그 나스닥이 어저께 많이 빠졌었죠. 다우하고 나스닥 거의 1% 이상씩 빠져서 좀 흔들렸긴 했지만 점차적으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올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은 제가 오늘 주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좀 그 보시는 것보다 이제 잘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LNF가 플러스 4%, 세로닉스가 플러스 20%, 에코비가 플러스 5%, 에코프로 8%. 진짜 거의 오늘은 배터리의 날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세로닉스는 그만큼 이제 LNF의 지주회사로서 꽤 오랫동안 LNF보다 더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35,000원인가 그렇게 지금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뭐 2만원, 18,000원, 19,00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약폭이 훨씬 더 컸었죠. 그래서 저도 세로닉스를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2, 3억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그 크게 반등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던 날이고요. LNF하고 세로닉스 다 올랐고 에코비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동채 회장이 그 IR 발표를 하고 나서 뭐 특별한 건 없었지만 역시 그 끝나고 느낀 리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탄탄한 회사다. 뭔가 기반이 흔들림이 없다. 이런 짜임새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저도 주주입니다. 이게 많은 분들이 너무 에코비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, LNF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요즘에 비중을 좀 더 LNF에 아무래도 가져갔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에코비하고 뭐 이거를 에코프로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리는 것을 절대 바라고 있고 제가 까는 것을 할 리가 없습니다. 왜냐면 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. 다만 LNF의 비중이 더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. 총 15억을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LNF 세로닉스가 한 8, 9억 정도의 지금 가치가 있다라고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었고요. 그리고 또 눈여겨볼 종목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터리 회사가 아니었고 철강 이런 재련하는 회사였는데 이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도 전구체도 하고 LG화학이랑 이 조인트를 한다는 그런 기업인데 워낙 기존 사업도 탄탄한 데다가 신사업까지도 잘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역시 계속 57만 원까지 계속 그 전고점까지도 이제 가까이 간 것 같고요. 뭐 나노신소재 다 이런 동박 회사들도 다 좋았고 뭐 첨보도 이제 중국 쪽 향해 지금 오늘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아직도 지금 침투율이 거의 20 몇 프로대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장률이 지금 계속 제일 좋은 상황이죠. 그래서 중국향 부분은 계속 당분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워딩PN이라고 해서 장비 플러스 충전주도가 오랜만에 7% 올랐고요. 또 특이하게 볼만한 게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빠지다가 5% 정도 올랐습니다. 이노베이션도 3, 4% 정도 올랐고 삼스디는 근데 좀 떨어졌습니다.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초에 패시브 자금이 크게 한번 들어올 게 한 5천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런 영향도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있어서 그런지 3월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엔솔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고 또 반대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패시브 영향이 완벽하게는 해소가 안 됐다. 이게 LG화학을 팔고 엔솔을 좀 더 사는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같은 날 LG화학은 빠졌습니다.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4% 올랐는데 이게 뭐 현대차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. 한번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오늘 배터리의 업황은 소재 중심으로 특히 좋았다.
셀보드 엔서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다. 3D만 빼고 괜찮았다.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더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특징적인 게 나스닥 금리가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을 보시면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거의 2.1%까지 올라갔었어요. 예전에 1.8%만 넘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2.1%까지 갔었다가 금리 막 급진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1.75%까지 떨어졌어요. 이게 아무래도 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금리가 이렇게 더 빨리 올라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그런지 이 금리에 대한 인상폭이 많이 줄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주에 대한 지금 굉장히 전쟁은 안타깝지만 이 기술주에 대한 뭔가 매력도는 좀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가 좀 낮아진 상황에서는 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. 2년물 금리도 1.5%까지 넘어갔었다가 지금 1.35 안정적인 수준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적으로 지금 석유가가 110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, 그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정책 지원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오늘도 역시 뭐 CS 윈드 같은 풍력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. 거기에 위란으로 이 배터리주들에 대한 전기차 클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. 그리고 또한 미국은 밸류 체인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이런 부분은 진짜 BBB 법안 빌드백 베터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만 한번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보조금 같은 것들이 빵 터지면서 지금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뭐 3, 4%밖에 안 되고 있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미국, 유럽, 중국 이 크기가 거의 시장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이 거의 완전 최악의 꼴찌 상황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아마 워낙 캐파를 저희가 이걸 다 가져갈 것으로 상당 부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올해는 중요하다.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좀 말씀 쭉 드렸고 좀 종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도 아직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IR에서 전해질 사업도 전고체 전해질 사업도 진출한다. 27년도부터는 매출이 본격할 것이다. 이게 당장의 영향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주주분들에게 좀 임팩트가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에코프로도 오늘 되게 좋았고요. 포케는 상대적으로 1% 정도밖에 안 오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하이니켈 양극재인 LNF하고 에코비는 날아가는데 포케는 보급형 양극재로서 이 캐파적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돼 있어서 좀 더 반도체 인상 수급 이슈가 좀 덜어질 때 본격적으로 이 양극재 전체가 쇼티지가 날 때 지금 하이니켈만 쇼티지인데 이런 부분은 그때 좀 더 수혜를 볼 확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LG에너지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패시브 자금 때문에 좀 더 아직 안 좋은 상황인데 분명히 저는 LG화학이 어느 정도는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조금씩 뭐 매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절대 따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 세로닉스가 오늘 급등한 부분은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이슈여서 저도 많이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했고요. 오늘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배터리 종합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.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배터리 다변화에서 LFP를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CATL이랑 계약이 됐었고 이노베이션이랑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다 발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. 사실은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EGMP의 공용 범위가 확장돼서 전체 차종을 아우를 것이다. 그리고 아이오닉 대비해서 주행 가능 거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OTA,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무선 업데이트도 기본적인 탑재될 것이다. 그리고 셀 모듈, 셀2팩이라고 해서 이거는 LFP 방식의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를 셀2팩이라고 해서 또 한 번에 좀 더 보완을 하는 기술로서 LFP로도 너네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셀2팩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밀도를 더 압축해서 넣기 때문에
상대적으로 3원계에 대응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거는 뭐 이미 CATL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ATL이 한다는 얘기입니다, 결국에는. 그래서 내부에 더 많은 배터리 세를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셀2 프레임까지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공정 적용도 고려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이 부분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하고 CATL을 주로 공급사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ATL하고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노베이션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현대차에서 비전을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이노베이션의 그 사용량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. 이처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 금리나 우크라이나 그 전기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더 가속화되는 거거나 좀 더 예전에 그 기술주들이 흔들렸던 거에 대비해서 좀 나아지고 있고요. 지금 테슬라 역시도 공장 이번 주에 베를린 공장에 대한 워낙 큰 승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통과되고 BBB 법안만 통과되면은 다시 한번 좀 오래 참으신, 지금도 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오히려 그 경제 지금 1, 2월 달에 엄청 힘들었던 기간을 뒤로 하고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참고로 제 거를 보면은 이게 제가 매일 그 수익률을 마감할 때 제가 얼마큼 이득을 받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플러스 5,6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뭐 저는 한 번에 뭐 8천만 원씩 9천만 1억까지도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누구보다 이런 에너지 배터리 이슈가 중요하다,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더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좀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